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좀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GDP가 세계 분기 만에 역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졌고요. 또 조금 전 함께 시작됐을 이 한미 관세 협상 소식에 시장은 좀 경계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내일의 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13% 빠지면서 2,52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72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지긴 했지만 그 매도 폭이 좀 확실히 축소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팔자를 기록하며 오늘 1,9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에 나서면서 1,300억 원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의 좀 대형주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선전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하락하는 순환매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1.6% 빠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대 약세였습니다.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미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도 그리고 예상치에 비해서도 높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각각 6%대 그리고 14%대 급등 마감해줬습니다.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보시면요. 또 원전의 세계화 흐름과 더불어서 정책 모멘텀까지 추가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대 강세였고요. 또 함께 호실적 발표한 하나솔루션 오늘 11% 급등 마감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각각 300억 원대 그리고 70억 원대 사자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이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또 제약바이오 쪽에 좋은 소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히 HK 이노엔 같은 경우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계속해서 견조한 수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오늘 좋았습니다. 파마리서치가 4.6%, 휴젤이 3% 가까이 올랐고 클래시스가 또 3%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는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터님이 킥포인트 투자 강의 준비해 주셨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스터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제공해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야 오늘의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내에만 유효한 링크니까 꼭 시간 내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빅스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00억 마스터 플랜을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요즘 여러분 날씨 어떠신가요? 분명히 봄이 오는 듯 하지만 뭔가 낮에는 따뜻하지만 또 밤에는 추워지는 그런 일교차가 굉장히 큰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분명 연이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만큼은 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 아닌 기대를 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오늘 역시나 시장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에서 좀 멈춰버리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하루에서도 사실 수익을 볼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나는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1%들만 사용하고 있는 기법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기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내일의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또 기존의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진행 추적 플랜 코너를 통해서 우리 마스터님의 기존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있는 종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22일에 제시해주신 대성 하이텍입니다. 수익률이 18.2%로 힘있게 치고 올라가줍니다. 요즘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방산주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죠. 최근 또 대성 하이텍에 관련된 소식 중에 좀 파격적인 조건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성장 잠재력까지 확실히 반영된 차트 짚어주시면서 바로 상승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 아래 퀄리타스 반도체 보시면요. 저번 주,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17% 두 자릿수 슈팅 또 힘있게 나와줬고요. 그 아래 종목도 눈이 갑니다, 여러분. 사면 종목 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50%입니다, 여러분. 50%면 뭐 10주만 샀어도 치킨이 벌써 2마리예요, 여러분. 사면 또 한 번 이 방산주에 특히나 강한 모습 보여주시는 빅스 마스터님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또 짚어주셨다 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수익률이 계속해서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핵심적인 전략이 있었을까요? 지금 시장은 사실상 조금 전략만 잘 짜면, 전략만 잘 구성을 한다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쉬운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왜냐면 사실 누구라도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사실상 상승장이면 누구라도 수익을 쉽게 본다. 근데 요즘에 이 상승장이 말이 상승장이지 이 테마의 순환매가 워낙 또 빠르다 보니까 적절한 포트를 잘 구성을 해야 이 상승장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근데 이 안에서 포트를 구성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돌고 도는 테마들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대선 공약에 실적에 또 관세에 여러 가지 종목들과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어떠한 종목이 올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그 종목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연이어서 상승을 보일 때도 있지만 다음 날에는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확률적인 공략을 했을 때 사실 수익을 보는 것보다 손실을 보는 게 더 많다라고 이미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상 조금 확률을 높여서 눌림목을 안전하게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수익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수익을 챙겨본 종목들 지금부터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지금 시장은 눌림목이 핵심이다.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한 포트를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종목들을 눌림목으로 공략을 했는지 첫 번째 종목 사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와 지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관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무슨 기회라고 그랬죠? 눌림목. 오히려 저점에서 매집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히든 종목을 RF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RF 시스템즈가 대표적으로 낙폭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관세도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선의 공약주로서도 상승폭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F 시스템즈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후발주로 제가 3인이라는 종목을 꼽았었는데 자, 패턴 자체는 동일한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낙폭이 나오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단기적 이평선에서 눌림을 만들어주는 이 자리. 불과 이 종목을 제가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날
장 초반에 진입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진입했던 포인트 자체는 이래요. 우리가 장 초반에 정확하게 눌림목, 사실상 지금 이 장대 양봉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기 1시간 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바로 슈팅이 나왔고 그날 당일 상한가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약 이틀 동안의 눌림목을 좀 만들어주고 나서 연이은 상승이 다음 날에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4거래일 동안 5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흔히 방사는 지금 그렇게 불리죠. 무풍지대. 관세로부터 이 바람이 없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해서 무풍지대라고 불리는데 방사는 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 한 종목씩은 꼭 담아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서 사면이라는 종목 22일에 정리를 하고요. 그 뒤에 어떠한 종목을 편입을 했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성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눌림목을 이용한 종목인데 여러분들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강의, 기법 어떠한 것을 강의를 해드렸냐? N자 패턴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전형적으로 N자 패턴의 파동을 그려나가는 종목으로서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나서 약 3거래일 동안 음봉을 만들어주고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4월 22일 날 사면이라는 종목을 청산하고 나서 우리가 대성하이텍이라는 종목을 4,650원에 들어갔습니다. 1차 매도가 5,35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갔냐? 대략 2거래일 동안 5,500원까지 무려 18%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매도를 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목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략은. 왜? 관세는 방금 전에 방사는 뭐라 그랬어요?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방사는 꾸준하게 포트에 한 종목씩은 담아갈 예정이에요.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봐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장에 당분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포트 적절하게 과대납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에 담아둘 줄 알아야 되는데 이 GI텍이라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에 진입을 했어요. 보시면 3월달 말쯤에 1차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우리가 진입했던 타점은 눌려주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종목 진입 타점을 분봉으로 같이 볼 건데 이 종목 대략 9거래일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걸렸던 종목이지만 상승폭을 보면 어때요? 9거래일 동안 기다릴만 하죠. 대략 22%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진입을 하고 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보여주다가 자, 오늘 첫 번째로 시작에 윗꼬리가 나와주고 그 뒤에 재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무려 2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힘을 발산을 시킬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자, 9거래일 동안 22%가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 상승이 예상이 된다 해서 아직도 잔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다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올랐던 종목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종목들은 무조건 다 한번 보고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눌림목이 핵심이에요. 왜? 어떻게 눌렸는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눌림을 받은 것인지, 악재에 따라서 눌린 것인지, 혹은 지지가 어디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과감하게 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서 하기 힘드시잖아요. 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서 전략도 잡아드리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어디서? 제 위쪽에 지금 QR코드가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카메라로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스 마스터님께서 저희 팍스 통신망 내에서 단독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어떻게 전략 잡았는지 짚어주셨습니다. 핵심은 눌림목이라고 하셨죠. 이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텐데 이런 공략법을 사실 정말 혼자서 차트에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정말 보면서 이 상승률 숫자가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뭐 50%라던가 9거래일 만에 20% 넘게 나와줬다던가 이런 수익률을 사실 팍스 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챙겨 가신 거겠죠. 이렇게 뭐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도 세워주시지만 뭐 좀 일주일 동안 넘게 계속해서 끌고 가주시면서 이 끼 있는 종목들을 골라주는 안목도 분명히 있으시니까요.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저희 빅스마스터님 도움 받으시면 이런 수익률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송입니다. 보고 계신 분들 자유롭게 지금이라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 앞서 언급드렸지만요. 오늘 방송 이후 10시 30분에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됩니다. 이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또 오늘 설명드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앞으로의 마스터 종목과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제공해드리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부의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할 재료들을 가지고 키워드로 뽑아와 주셨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오늘 부의 지도 첫 번째 키워드는 후폭풍입니다. 후폭풍은 지금은 약간 잔잔한데 나중에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거 약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 약간 무서운데? 사실 이제 후폭풍이라는 게 사실 네.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후폭풍을 오늘 좀 긍정적인 얘기로 좀 풀어보려고 가지고 다행이네요. 왔습니다. 네. 자, 후폭풍 어떠한 것이 후폭풍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사실 미국 증시 제가 아까 전에도 많이 이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 증시가 어제도 올랐고 엊그저께도 올랐어요. 무려 그냥 뭐 0. 몇 프로 오른 것도 아니고 1%가 오른 게 아니고 무려 3% 내지 4%씩 올랐단 말이죠. 자, 그 정도로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현재 이 세계 증시인데 왜 국내 증시는 연일 자리를 못 차지한 채 이 횡보만 하는 흐름일까?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고민하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국 증시가 급등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이은 상승 하루에 3% 내지 4%씩 올랐다. 자, 두 번째, 오늘 장 초반에는 특히 엄청난 이벤트 이슈가 있었어요. 어떠한 이슈가 있었어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자,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증시가 급락을 보이면서 이 반도체도 오름폭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급락을 보였었어요. 근데 반도체의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고 오히려 더 좋게 봤으면 좋게 봤지 나쁘지가 않은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반도체는 오히려 힘을 크게 쓰지 못한 채 이 시장을 부양하지 못한 채 맥없이 좀 쓰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르지 못하는 증시 전반적으로 실적들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SK 하이닉스 실적부터 볼게요. HBM의 날개를 단 SK 하이닉스인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은 2024년도 1분기부터 현재 25년도 1분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거쳐져 오면서 이 영업이익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잠정적인 폭으로 봤을 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실적들이 발표되기 직전에는 예상치가 한 이 정도였다면 생각보다 더 높은 실적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행이다. 더 높게 나왔네. 반도체 시장 생각보다 괜찮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LG전자의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 1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로 발표가 됐어요. 전장 부분이나 난방공조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부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24년도 1분기부터 25년도 1분기까지 잠정적인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오르지 못했을까?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금리적인 부분이나 인플레이션 부분이나 관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완전한 해소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여타 증시들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현재 국내 증시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키워드를 가져온 적이 있었죠. 1등. 왜 1등이냐? 이번 연도 연초부터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상승폭을 확대를 많이 시킨 게 국내 증시였었어요.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시장과 주식의 파동은요. 첫 번째 상승 파동은 기대감으로 나와요. 우리가 흔히 2차 전지, 여러분들 아마 22년도 때 2차 전지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왜 올랐어요?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만 몇 프로가 오를 동안 그 만 몇 프로가 전부 다
기대감 하나로 올랐단 말이죠. 자, 근데 그때 당시 이후로 에코프로의 흐름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증빙된 과대낙폭 업종을 주목을 해라. 실적은 시장에서 배신을 하지 않아요.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일수록 부각되는 게 오히려 실적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후폭풍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이 앞으로 관세가 완화가 돼서 오르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열심히 얘기했던 거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종목들을 제가 어디선가 는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지금 다 풀어드리기에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따 기법 강의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차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깜빡깜빡하는 거. 자,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제가 때 아닌 때에 적당한 때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풀어드릴 테니까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라던가 HD 현대미포 다양하게 좀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대부분은 이 예상치 대비해서도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죠.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좀 흔들리네 한다면 주목해봐야 될 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된다.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마스터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증시는 기대감과 실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아직 반영되진 않았지만 실적은 탄탄하고 앞으로 오를 종목들 잘 옥석가리기를 해봐야겠죠. 이런 종목들을 빅스마스터님이 팍스통신망 내에서 또 하나하나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시장 보기에도 힘든데 내가 이런 종목들 고르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신다면요. 또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 탄탄하게 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조선시대입니다. 되게 뜻밖의 키워드를 가져와 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성계의 조선시대 맞나요? 너무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이 지성시대는 아니잖아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인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또 그 조선시대 당시에 해군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이순신 네. 장군님도 계시듯이. 네. 자, 해군이 강력이 굉장했던 시기이지만 자, 이 조선의 그 조선시대의 조선은 오늘 말 그대로 그냥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주군요. 네, 조선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좋습니다.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시장도 말 그대로 조선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조금 더 빠지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매수세랑 수급들이 어디로 몰려요? 증빙된 곳에 몰려요. 자,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도 굉장히 좋고 LG전자를 비롯한 정젠 산업들도 굉장히 실적들이 좋게 나왔어요. 자, 근데 뒤에 나온 이 조선업종에 대한 실적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오히려 계속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조선업종에 대한 수급들이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상사 이 2025년도 1분기의 실적 전망치를 좀 보자면요. 보면 HD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여러분들 딱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종목들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3대장이잖아요. 3대장. 자, 그 3대장들의 조선의 이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들이 계속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은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2010년도 당시에 조선업종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았던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이 방송 안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더라도 자동차도 연식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어느 정도 오래 타고 다니고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를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선도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이제 타고 다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래된 조선은 버리고 새로운 배를 건조를 해야 되는 그 조선업종의 기간이 지금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상승의 시기가 그때 당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새로운 이슈들을 보자면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조선의 빅3가 1분기 실적 전망도 장밋빛으로 이끌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이죠. 트럼프 정부가 계속 꾸준하게 이 한국에 대한 K조선을 어필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 조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조금 맡아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조선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상승에 대한 이슈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기록한 경이적 영업이익 증가율 무려 1936%를 기록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100억, 200억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내는 기업들도 아니고 엄청난 일반 기업들과 이 숫자가 다르거든요. 자, 그런 기업에서도 불구하고 1900% 이상의 영업이익을 성장을 시켰다라는 것이 오늘 조선의 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 아까 말했던 노후화된 조선들의 교체 시기라는 것이고요. HD 현대조선사업 부분의 상승세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 1분기 매출의 6조 7,717억 원이었던 게 영업이익이 무려 8,592억 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조선에 대한 상승 이유,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LNG선의 필요성, 두 번째, 관세에 대한 수혜, 실적의 호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게 뭐가 있어요? 미국 정부의 요청까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조선업종이 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조선도 무풍지대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선도 지금 포트에 한 종목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선도 보시면 두 가지의 부류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조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차를 보더라도요. 차를 완성을 시키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있고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부품들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말 그대로 건조를 하는 기업이 있고 그 건조를 위한 부품들을 만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HD 현대미포, 조선 건조하는 기업이죠. 오늘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부터 이 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덩치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급세가 몰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죠. 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큰 상승을 좀 만들어나기가 어려운데 지금 시장이 또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강하게 확실하게 실적이 증빙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선이 오르니까 뭐가 올라요? 현대미스. 조선 기자재 종목이죠. 강하게 N자 패턴을 그려주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조선 업종과 대비했을 때 기자재 업종은 큰 상승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이 올라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기자재 업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끼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첫 번째 조선 업종은 큰 추세를 타고 올라가요. 덩치가 워낙에 큰 종목들이 뭉쳐져 있다 보니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추세를 정해놓고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 꾸준하게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더딘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덩치가 좀 작아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순간에 상한가도 가고 반대로 하한가도 가고 굉장히 변동성이 가파른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이 포트를 운영하고 싶다 하신다면 조선 업종에 대한 종목을 한 종목씩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없다,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기자재 종목을 한 종목씩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선택권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권도 사실 제가 일방적인 선택권이지만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업종은 아니고 기자재 업종이에요. 말 그대로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전이었나요? 제가 이 방송 프로그램에 이 팍스겐트 TV에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선 관련돼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때 당시에 우리가 공략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눌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저점임에도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어요. 상대적인 고점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상대적인 저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이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 대비했을 때 워낙에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그 지금의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공략했던 그 시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돌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시 눌릴 가능성보다 재차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아껴둔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종목 지금 종목명이 가려져 있죠. 자, 팍스통신망에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아껴둔 저평가
조선 기자재 업종을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조선의 시대, 조선시대입니다. 오늘도 이 조선주들 줄줄이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HD 현대미포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이 조선업종이 정말 지금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도 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도 좀 확실히 챙겨가는 선호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지어 이 매수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실적까지 숫자로 딱 찍히다 보니까 주가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정말 조선시대에 여러분, 조선 관련된 종목 안 담아보실 수 없겠죠. 포트에 꼭 한 종목은 담아봐라라고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누구나 좀 편하게 한번 접근해볼 만한 이 조선 기자재 쪽에 종목을 하나 아껴두신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또 이전에 공략해 주셨고 확실하게 성공하셨던 그런 전적이 있는 종목인 만큼 이번에도 여러분 한번 수익률 기대해 보시면서 빅스마스터님의 전략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까지 맞춰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시죠? 아, 굉장히 건강합니다. 요즘에 또 운동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니 여러분 정말 홀쭉해지지 않으셨나요? 아마 저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한 몇 년 보신 분들이 아마 지금 시청하시고 계실 텐데 아마 그분들도 조금 있다가 또 팍스통신망 안에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온 이유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이 크게 두 가지로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쏠린 조선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쏠렸었다면 장이 개장되는 순간부터 장 초반부터 강하게 수급이 쏠렸던 테마가 있어요. 바로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갑작스럽게 또 수급세가 쏠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슈 없이 올라가는 것보단 이슈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슈 자체는 먹는 비만약의 시대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먹는 비만약 이미 좀 많이 알고들 있잖아요. 위고비라든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자체가 이 내년에 출시될 전망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수급들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왜 쏠릴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대감 이후에는 실적이 증명된다. 자, 글로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5년 뒤에 76조 달러로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에는 지금 89억 달러였다면 지금 221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540억 달러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주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임상이나 이런 이 대표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 가능성이 굉장히 큰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제약 테마를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 안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들이 증빙이 된다면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인벤티지랩 먹는 비만약 효과의 지속 기간 연장 소식에 신고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미 갭을 강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데 부담 없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종목 외에도 제가 하나 아껴두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비만 치료제가 한 번쯤 이렇게 사이클이 가끔씩 몇 년 주기로 돌아주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후발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빠지지 않고 비만 치료제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최근에 저점까지 잡아주면서 저평가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껴둔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만 활용을 하더라도 현재 지금 4,200원대부터 5,500원대까지 20% 이상의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상승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게 된다면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겠죠. 자, 말 그대로 굉장히 아껴둔 저평가 종목인데 아쉽게도 이 종목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좀 가려뒀어요. 자, 이 종목 안전하게 끌고 가는데 수익률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계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저것 막 자꾸 담아두다 보니까 뚱뚱해졌잖아요. 자, 이 비만 치료제 종목 하나 담아가지고 날씬하게, 상쾌하게, 건강하게 수익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에서 이 개별 종목들의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또 인벤티지랩에서 이 먹는 비만 약의 유지 기간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로 늘렸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글로벌 빅파마도 못한 걸 우리 K바이오가 해내면서 또 한 번 상한가에 직행하기도 했죠. 오늘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또 내일 AACR 학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봄직한 상황입니다. 빅스 마스터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듯이요.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특히 비만 치료 섹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다고 하나 언급을 해주셨죠. 오늘 좀 계속해서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하나씩 가져와 주시는 게 너무 좋은데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은 이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건강한 계절을 위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봤으니 또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 마스터 키워드는요. 후폭풍으로 가겠습니다. 후폭풍으로 가나요? 네. 네, 아무래도 좋습니다.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지 모르니까 네. 그래도 안전하게 좀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후폭풍을 가진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같이 보시죠. 자, 후폭풍 우리가 아까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다뤘었죠?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반도체나 전장산업 위주의 실적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프라이즈 기록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춰주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 지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까 대표적인 종목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현대차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1분기시 매출이 44조 원으로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3조 6,340억에 달합니다. 보시면 매년 매분기마다 성장세를 거듭을 하고 있는 현대차예요. 이게 사실 저는 작년부터 굉장히 뭔가 웃겼는데 매 분기마다 현대차 실적들이 발표가 된다는 걸 보면은 역대급 최고가 막 계속 이런 얘기들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 워낙에도 잘 팔았으니까 그만큼 실적도 이렇게 증빙이 됐겠죠. 이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확실하게 뒷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와 관련주를 살펴볼 건데, 자, 자동차 최근에 뭐 관세에 대한 얘기 좀 많이 안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현대차에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의 부품업체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고를 3개월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사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시켜드릴 이 기업에 대한 재료를 설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를 하고 탈플라스틱의 로드맵을 수립을 시킬 거다 해서 뭐가 올랐어요? 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죠. 자, 거기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 트럼프 자동차 업체를 위해서 부품 관세를 일부 면제할 계획이다. 뭐예요? 자, 자동차 기업도 아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 차량용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꼭 필요한 제품이죠. 앞범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 이제 크게 또 다치게 되겠죠. 이 범퍼나 콘솔, 트림류 등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업 보시면 왼쪽에 이미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넥소나 투싼 뭐 이런 대표적인 어디의 차들이죠? 현대차들이잖아요.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주 매출처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현대차가 수혜를 받으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종목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어요. 바닥 열심히 다 잡아주고 있고 최근에 장대 양봉을 그려줬습니다. 그냥 장대 양봉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거래량 얘기해드렸죠.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일수록 거래량이 가장 크게 들어와야지 그 장대 양봉의 신뢰도가 결정이 된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제와 엊그저께까지 계속 꾸준하게 눌려주는 모습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N자 패턴 강의 드렸죠. 그 N자 패턴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종목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요. 2019년도 저점을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쉽게도 저점을 한번 이탈한 이력들이 있지만 이 구간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최근에는 그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르더라도 우리가 무리하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공략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 제가 지금 당장 딱 무슨 종목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공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마스터 종목 설명 간단하게 들어보셨습니다. 이 종목은요, 완성차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플라스틱 업체입니다. 앞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차량용 범퍼라던가 콘솔 등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미 현대차라던가 기아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오늘 또 현대차가 또 역대 최대라고 하는 실적을 만들어냈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기업을 연상시킬 만한 발언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은요, 또 전기차 경량화에 또 필수 소재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친환경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면서 이 종목은 또 정책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붙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차트를 보시면 또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일봉 보셔도 최근에는 좀 하락세를 이어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전환할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엄청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좀 주목할 만한 이 매수량, 수급이 들어왔죠. 지금부터 관심 갖고 공략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 N자 패턴에 따라서 N자의 끝부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스마스터님이 이 종목 확실하게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팍스통신망에서 종목명 단독 공개될 예정이니까 지금 빨리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3, 2, 1. 네. 조금 전 통신망에서 종목명이 단독 공개됐습니다. 네, 받아보신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언제 매수에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마스터님이 짚어주실 거니까요. 꼭 오늘 방송 또 계속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계획 세우시고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마스터님이 N자 패턴에 이어서 W 패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W 패턴 어떤 기법인지 또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누구라도 쉽게 수익 볼 수 있는 패턴. 사실 제가 이 강의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린이분들을 수익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강의 시간이거든요. 자, 추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가지 패턴들을 알려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을 통한 이 패턴들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레벨업된 패턴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추세라는 게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차트를 하나를 보게 되면 이게 딱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반대로 하락 추세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옆으로 계속 기기만 하는 횡보 추세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세를 이용해서라도 간단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어떠한 걸까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의적으로는 뭔가 애매모호하죠. 자, 뒷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화살표를 그려온 페이지입니다. 자, 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화살표들이 보이시나요? 상승 이후 눌리고, 상승 이후 눌리고, 상승을 다시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대로 왼쪽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내려가고 살짝 반등 주고 또 내려가고 살짝 반등 주고 또 다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기 싫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가진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 추세로 가길 원하잖아요. 자, 근데 내가 잘못 잡으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이은 손실들만 커지게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든 간 확실하게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추세를 배웠다면요. 이 W 패턴은 어떠한 것을 이용한 패턴이냐? 추세의 변곡을 노리고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자, 추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엊그저께는 아니죠 사실. 2주 전에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법을 하나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떠한 기법이죠? 241선 돌파 기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추세의 변곡도 241선을 기점으로 추세가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이 조금 더 레벨업된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추세 변곡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까지 보던 게 상승 추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상승했던 눌림목 저점을 이탈까지 시켜줬어요. 자, 그러더니 정확하게 이 선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저항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가 변곡될 가능성을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추세 변곡점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하락 추세는 굉장히 보기 싫은 페이지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노려야 될 페이지예요. 열심히 지금까지 내려왔던 종목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 그 전에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주고 이때 당시에 고점을 선으로 이렇게 그었더니 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선까지 지지를 받아주더라. 자, 그럼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는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구간부터 뭐가 돼요? 추세의 변곡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해볼 것은요. 이 하락 추세의 변곡을 노려볼 겁니다. 자, W 패턴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하락 추세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열심히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고점을 뚫어주고 다시 돌파가 되는 그 흐름을 조정을까지 이어졌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노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가 추세의 변곡점을 노리고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 이 변곡점을 노리고 계속 관찰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구간이 우리가 손절가도 명확하게 잡기 쉽고 연이어서 어떻게든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다시 상승 추세로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조건들이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이 패턴을 사실 단순하게 10분만 교육받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조건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조건 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마지막 중요한 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 박스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든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이 지금 차트가 좀 길게 늘어져 있어서 이게 하락 추세인가 싶기도 하지만 고점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전형적으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딱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올라왔던 이 고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이 돌파 흐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눌림목을 기다려라. 자, 이 눌림목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시켜드릴 거고, 자, 그 구간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재상승 나오면서 무려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뒤에 페이지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연이어서 하락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반등 나오고 눌림 주고 다시 급등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들을 예를 든 힌트 종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포트에 하나씩은 꼭 담아둬야 되는 로봇주에서도 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하락 추세 나왔죠. 그리고 나서 돌파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네모박스 안에 있는 게 지금 딱 포인트가 잡혔어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특별 공개를 시켜드릴 거고 이제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QR코드 찍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강의해주신 W 패턴의 중요한 조건, 이 빈칸 알아가고 싶으시다면요. 또 오늘의 히든 종목, 로봇주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빅스마스터님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